렉서스 ES 전기차가 우리나라 시장에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1등 자동차 중에 하나죠. 에이, ES가 무슨 1등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 판매량을 보면 6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차 1위가 렉서스 ES였습니다. 야, 진짜 지지층이 탄탄하죠. 20대, 30대, 40대, 50대 모든 연령대가 다 테슬라 모델 Y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 60대는 예외입니다. 압도적으로 렉서스 ES가 1등이에요. 대체 왜 그럴까? 렉서스의 매력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렉서스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트레스 프리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타면 10년을 타는 차,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꾸는 차, 이런 탄탄한 내구성을 기반으로 고급스러운 느낌하고 편안한 승차감까지 갖추고 있어서 차가 오너한테 소유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 프리가 렉서스의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엔진 시대에 렉서스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것들이 전기차는 그냥 기본 사양이 된 거예요. 정수성도, 진동도, 내구성도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뛰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번 ES 전기차가 더 궁금해집니다. 렉서스를 렉서스답게 만드는 이유가 사라진 시대에 렉서스는 대체 무엇으로 승부를 걸 것인가? 오늘은 국내에 출시될 신형 ES 전기차를 미리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렉서스 ES, 이번이 벌써 8세대 모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렉서스의 시작을 알린 모델이라고 하면 LS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본닛 위에다가 와인잔을 올려놓고 시속 150km까지 속도를 올렸는데 잔이 멀쩡하던 거, 렉서스의 그 압도적인 차분함과 완성도를 보여준 그 장면, 야,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광고죠. 이 차가 LS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렉서스는 원래 LS 팔던 브랜드지?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1989년 렉서스가 브랜드를 처음 미국에서 론칭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LS 옆에는 ES가 같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ES도 미국 공신이에요. LS가 토요타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바탕으로 개발된 정통 후륜구동 플래그십 모델이었다면 ES는 렉서스의 수익을 책임져줘야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당시 가장 장고장 없고 튼튼한 모델이었던 캠리를 가져와서 이걸 렉서스 방식대로 더 조용하게, 더 꼼꼼하게 만들어냅니다. 는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요. 당연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뭐야, 캠리 택깔이 아니야. 캠리에 렉서스 딱지 붙여서 돈 더 받겠다는 거 아니야? 라면서 욕을 무지하게 먹었는데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아주 잘 먹혔어요. 우리나라에 ES가 처음 들어온 게 2001년이었는데 2002년에 바로 수입차 단일 모델 최초 연간 판매 1000대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BMW 520i의 2배를 팔면서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이 이때 생기기도 했죠. 이후로도 ES는 계속 팔리면서 9년 연속 수입 하이브리드 베스트셀링카, 2024년 6월에는 국내 누적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전문가들이나 매니아들은 이걸 캠리 택깔이라고 비판했지만 실제로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짜릿한 스포츠 세단보다 서비스 센터 갈 일 없이 넓고 조용하고 편안하고 고급스럽고 스트레스 없는 자동차를 원했던 겁니다. 캠리의 그 징글징글한 내구성에 렉서스의 정수성을 씌워놓은 ES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관통했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엔진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는 지금 렉서스는 ES를 성공시킨 이 공식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다른 전기차들은 지금 1000마력 이내, 제로백이 2초 내 등등 스펙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도 엄청난데 렉서스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혁신을 해가지고 우리는 소비자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겠다. 대신 철저하게 검증된 안정적인 기술만 선별해서 이번 8세대에도 역시 가장 스트레스 없는 선택지로서 ES를 시장에 내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번 ES 8세대 모델은 4가지 트림으로 전 세계에 출시가 됐는데 전기차는 두 종류입니다. 전륜구동 350e가 기본이고요. 사륜구동 500e가 상위 트림이에요. 이 중에서 일단 국내에 먼저 인증을 받은 트림은 350e 기본 트림인데요. 어떻게 인증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길이는 5140mm, 너비는 1920mm, 높이는 1560mm, 휠베이스는 2950mm입니다. 이제는 준대형 세단보다는 대형 세단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렉서스가 이제 LS를 36년 만에 단종시키면서 ES를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크기에서부터 LS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랑 비슷한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배터리 용량, 축전지 전격 전압하고 축전지 용량을 곱해보면 74.6kWh 정도의 배터리를 갖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크기가 비슷한 제네시스 G80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무려 94.5kWh가 들어가니까 ES는 G80이랑 비교하면 배터리가 20kWh나 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도 되게 적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보면 복합 478km입니다. 아니 뭐야, G80 전기차가 94.5kWh 배터리를 넣고 주행거리를 475km로 인증받았는데 ES 전기차는 배터리는 21% 더 적게 넣고 주행거리는 오히려 3km 더 길게 인증받은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배터리를 무조건 많이 집어넣는다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수록 무게도 따라서 늘어나고 전비나 주행 가는 거리도 줄어듭니다. 결국 그 적절한 지점, 이 스윗스팟을 찾아야 되는데 ES350e는 그걸 어느 정도 찾아낸 느낌이죠. 그래서 배터리를 어느 정도 줄이면서 공차 중량 2105kg으로 길이 5140mm짜리 준대형 전기차 치고는 제법 가볍다고 할 만한 무게를 만들어냈습니다. 차가 가벼워지니까 전비도 좋아지고 주행거리도 좋아지고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발생하는 타이어 마모나 서스펜션의 부담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렉서스 고유의 특성이 전기차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렉서스 본사는 ES 전기차에 NACS, 그러니까 테슬라 충전 규격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면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ES 전기차들은 급속 충전할 때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슈퍼차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급속 충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충전기 자체가 가벼워서 꽂을 때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또 두 번째 장점은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는 겁니다. 지금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339원, 환경부 포함해서 다른 충전 사업자의 급속 충전 요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건 물론이고요. 요즘 완속 충전 가격도 많이 올라서 플러그링크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 요금이 무려 킬로와트 시당 324.4원인데 이런 완속 충전 가격하고 비교해도 속도나 편의성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러다 완속 충전 가격이 급속 충전 가격 따라잡겠어요. 아이고야. 물론 토요타 코리아는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ES 전기차에 어떤 방식의 충전 규격을 적용할지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CCS1을 적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으로는 높은 확률로 NACS 규격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서 ES 전기차 최고 출력 227마력의 전륜구동 싱글 모터가 적용됐습니다. 해외에서 공개된 가속 성능 수치를 보면 제로백이 8.9초라고 하는데 사실 빠르지 않죠. 전기차라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느린 편에 가깝습니다. 좋게 보면 쓸데없이 고출력 모터를 달아서 승객들의 멀미를 유발하지 않겠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오너들이 타던 그 부드러운 가속 질감을 전기 모터로 완벽하게 복원해내겠다 라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S는 원래 빠른 차가 아니라 타는 사람을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게 만드는 차였기 때문에 이런 세팅을 해놓은 게 그래도 나름 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외관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의 느낌이 꽤 달라졌습니다. 사실 기존 ES를 생각해보면 점잖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날카롭긴 한데 공격적이진 않고 눈에 띄긴 하는데 튀지는 않는 그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오는 차였는데 이번 8세대 ES는 그 균형을 살짝 깬 느낌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튀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졌네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역시 전면부입니다. 기존 ES에는 렉서스 하면 떠오르는 스피들 그릴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8세대 모델에서는 그 그릴이 사라졌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그래도 여기 가로로 지나가는 얇은 구멍이라도 있는데 전기차는 이게 아예 없어요. 엔진 냉각을 위한 흡기구가 아예 필요 없다 보니까 앞부분을 그냥 깔끔하게 막아놨습니다. 대신 렉서스가 꺼내든 건 스핀들 바디라는 개념이에요. 그릴이라는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전면 차체 전체의 실루엣 자체를 스핀들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닛 끝에서 시작해서 범퍼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날카로운 선이 전면 전체를 하나의 스핀들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아도 타이거 노즈 그릴을 이제 확장해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라고 하고 있는데 렉서스도 그 비슷한 디자인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램프도 특이하죠. 트윈 L 시그니처 램프라는 이름의 말 그대로 L자 램프 두 개가 겹쳐진 램프를 적용했습니다. 위쪽 L은 주간주행 등이고 아래쪽 L은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하는데 화려하기도 하고 확실히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실제로 앞을 비추는 램프는 아래쪽에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어요. 측면으로 넘어오면 역시 ES답게 전륜 구동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휠 중심에서 앞 범퍼까지의 거리, 프론트 오버행은 길고요. 휠 중심에서 A필러까지의 거리, 대시 투 엑셀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전륜 구동차 느낌이 나는데 같은 차를 가지고 하이브리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전기차도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운전석 앞 팬더 쪽에 이렇게 충전구가 위치해 있는데 이건 좀 우리나라처럼 후진 주차를 하고 벽에 완속 충전기가 달려있는 이런 충전 환경에서는 확실히 불편함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 쪽을 보면 하단에도 장식, 도어에도 번개 모양의 장식이 더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고도의 시각적 트릭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야 되니까 내연기관 세단보다 바닥이 두꺼워지고 측면에서 봤을 때 도어의 철판 면적이 위아래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자칫하면 뚱뚱하고 둔탁해 보일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요. 비주얼 웨이트가 커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렉서스 디자이너들은 이걸 눈속임하기 위해서 트릭을 쓴 거예요.
도어 하단에는 검정색 장식을 넓게 덧대고 차체를 파고드는 번개 모양 캐릭터 라인을 또 그려놓은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넓고 밋밋한 철판 대신에 이 강렬한 검정색 선으로 쏠리도록 만든 거죠. 특히 검정색은 수축색이라서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배터리가 두껍게 깔려있는 부분은 시야에서 어둡게 지워버리고 밝은 색상의 위쪽 차체만 눈에 들어오도록 만든 거죠. 실제 차체의 형상보다 차가 훨씬 늘씬해 보이도록 착시 현상을 유도한 겁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요 트릭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렉서스 디자이너들이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네요.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뺄 건 다 뺐습니다. 렉서스 레터링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라이트바 하나, 요게 전부예요. 기존 7세대 ES 보면 테일램프가 양쪽에 따로 있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크롬 가니쉬 있고 로고 따로 있고 요소가 많았는데 신형 8세대 모델로 오면서는 일자 라이트바 안에 모든 게 다 합쳐져 있어요. 훨씬 깔끔해지고 요즘 디자인 유행을 충실히 따르는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를 보면 전기차답게 머플러의 흔적은 완전히 삭제됐고요. 대신 그 자리를 아주 넓고 매끈한 디퓨저로 덮어놨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차를 더 바닥에 쫙 깔려 보이게 만들면서 고속주행할 때 공기 흐름까지 더 원활하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디자인과 기능을 잘 타협한 똑똑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열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12.3인치 계기판, 그 옆에 14인치 터치스크린,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지금 이 구성이 특별하진 않아요. 테슬라가 시작한 중앙 집중형 디스플레이를 렉서스식으로 풀어낸 느낌인데 약간 의아한 부분은 렉서스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렉서스는 인테리어에서 쓰는 개념이 하나 있죠. 타지나, 일본어로 고삐라는 뜻인데 기수가 말을 탈 때 고삐를 잡으면 손 하나로 말의 방향, 속도, 모든 걸 제어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운전자 중심으로 운전자가 고개를 크게 돌리거나 팔을 멀리 뻗거나 하지 않아도 모든 조작이 자연스럽게 이 손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라는 게 바로 타지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형 ES 전기차에서는 그런 개념이 이전보다는 많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유행에 좀 충실히 따르려는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14인치 중앙 터치스크린 기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폰 2개 동시 연결, 이런 건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에 스플릿 스크린 기능이 들어옵니다. 화면을 두 개로 나눠서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띄울 수 있는 거죠. 왼쪽에는 내비, 오른쪽에는 음악,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서 더 좋아졌다고 하고요. 토요타가 직접 개발한 독자 운영체제 RNOS가 들어가서 OTA 업데이트도 되고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그건 토요타 렉서스의 얘기고 지금 해외 유력 매체들의 리뷰를 보면 여전히 메뉴 깊이가 깊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을 찾아 들어가려면 한참 터치를 해서 들어가야 돼서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죠. 계기판을 후드로 가려놔서 빛 반사를 막고 어떤 날씨에도 화면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놨고요. 히든 테크라고 해서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실제로 쓸 때만 나타나는 스위치들도 만들어놨습니다. 공조장치, 시트 온도 이런 것들을 터치스크린 밖으로 빼서 승객들의 직관성을 높인 거예요. 터치스크린을 일일이 보고 누르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건 ES의 정체성하고 잘 맞는 선택인 것 같네요. 소재도 독특하죠. 도어 트림에 대나무 레이어링이라는 소재가 들어갑니다. 나무를 층층이 쌓아서 깊이감을 만드는 기법인데 천연 대나무의 질감을 재현한 거라고 해요.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팅이 조명을 비추면 결이 살아나면서 꽤 멋져 보입니다. 요즘 전기차 인테리어들이 너무 미니멀리즘하게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패널 하나 덜렁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렉서스는 단순하지만 차가운 느낌은 아닌 소재를 적용하면서 고급감과 심플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사운드죠. 마크 레빈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마크 레빈슨과 렉서스는 원래도 단짝인데 이번에는 3D 사운드 스테이지라고 해서 소리가 앞뒤, 위아래에서 입체적으로 들리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디오는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전 세대보다 더 좋아지기는 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환경부 인증 정보부터 실내의 디자인까지 곧 출시될 8세대 신형 ES 전기차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이 사라진 전기차 시대에 고장 안 나는 렉서스의 매력이 여전히 통할 것인가? 라는 거죠. 일단 솔직한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내연기관 시대의 렉서스가 보여준 고장 없는 내구성 그리고 압도적인 편안함 같은 것들은 당시 기술력으로는 엄청난 무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기차 시대죠.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모터랑 배터리로 달리는 전기차는 3천만 원짜리 보급형 차를 타도 고장이 웬만해서는 잘 안 나고요. 소음이나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렉서스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온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그냥 기본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렉서스의 약점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력, 자율주행 기술, 지금 테슬라는커녕 메르세데스 벤츠, BMW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하고 비교해도 한 세대 이상 뒤처진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성능도 사실은 227마력에 제로백 8.9초, 다소 평범하다 보니까 첨단 기술에 민감한 젊은 세대나 얼리 어댑터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은 솔직히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렉서스가 이 보수적인 ES를 통해서 노리는 타겟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혁신에 지친 사람들, 새로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렉서스 ES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 화려하게 막 기술 가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피로감이 쌓이는 느낌도 들죠. 뭐가 계속 바뀌고 신기술이 적용된 초기 모델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비자들은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 경쟁 속에서 원치 않는 베타 테스터가 돼서 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요즘 차들은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렉서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는 제로백 3초 때도 아니고 차 안에서 게임도 안 돼요. 하지만 운전자 여러분이 적어도 차에서 뭐가 안 돼서 당황하지는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를 타던 그 편안한 감각 그대로 어떤 이질감이나 불안감도 없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게 이번에 렉서스가 새롭게 만드는 스트레스 프리 전기차 ES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국내 출시하는 렉서스 ES 전기차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요, 기존 렉서스의 탄탄한 지지층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지만 새로운 소비층을 유입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입니다. 렉서스 ES는 다시 한번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지가 되기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이 고집스러운 철학이 한국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될지 저도 아주 궁금해집니다. 시작 가격은 8천만 원대가 예상되는데 이 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